그동안 이 정자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은 시원했고 겨울은 난로가 추위를 견디게 했습니다.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풍경을 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새소리와 저녁 때 보는 일몰은 정동진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정자를 해체하려 합니다. 탐욕이 저를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욕망을 따라가 보기로. 욕망에 못 이겨 헐지만 현재 자재를 모두 살려볼까 합니다. 뜯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모두를 살려볼 겁니다. 비 맞으면 안 되는 문짝 같은 것들은 비 안 맞게 밑에 하우스에 차곡차곡 쌓아 보관합니다. 요즘 특히 자재비도 비싼데 그 자재 또 살려야죠. 저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지을 때 못을 2개 쳐야 하는데 하나만 칩니다. 항상 뜯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구조물이 부실될 확률이 크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가 또 그 짓을 합니다. 재활용도 여러 번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버릇은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온통 지저분합니다. 그 일을 재활용하기에 남는 건 종이들 뿐입니다. 나무들은 뜯는 즉시 바로 하우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요. 지을 때 역순으로 뜯기 때문에 지을 때와 동일한 노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요. 마루는 이미 다 뜯고 철거를 했네요. 벌써 뼈대만 남았습니다. 뜯어낸 자재들은 이렇게 하우스에 잘 보관합니다. 하우스가 자재 보관소가 되었네요. 마루 뜯은 방부목은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마루 밑에 모아둔 나무들도 정리합니다. 나무는 되도록 버리지 말자, 저희 개똥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것들도 묶어서 보관합니다. 조그만 판재도 없을 땐 아쉽거든요. 저 텐트는 버려야 하는데 비워야 채워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모르는가 봅니다. 산 꼭대기 정자에서 아직 수행을 덜한 모양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충 뼈대 외의 정리는 끝이 납니다. 거의 지을 때와 동일한 노동이 들어가지요. 가을퀴로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붕 철거를 시작합니다. 우선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부터 뜯어냅니다. 또 휘기 쉬운 EGI 펜스 철판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날이 어두워 오늘 일은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오네요. 우선 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해봅니다. 지붕 강판은 비 속에서도 철거할 수 있죠. 위에만 비옷을 입고 바지는 좀 적게 됩니다. 워낙 짜집기한 강판이라 피스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비는 오지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네요. 이것만 하고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니 잠시 휴식합니다. 금방 날이 개이네요. 비가 안 오니 지붕을 걷어야겠습니다. 밑에 가세들이 많이 없어져서 지붕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싱글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 못은 머리가 좀 큽니다. 못을 먼저 제거하고 싱글을 뜯으면 됩니다. 문제는 싱글이 날씨가 더우면 잘 떨어지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저게 본드처럼 눌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잡아당기면 그대로 찢어집니다. 못을 빼기도 어려운데 카트칼로 살살 떼고 있네요. 싱글의 원리가 날이 뜨거우면 아스팔트가 녹아 끈적이기에 서로 잘 눌러붙어 있고, 날이 추워지면 끈적이던 아스팔트가 본드처럼 또 굳어져서 또 서로 잘 눌러붙어 있게 되죠. 결국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서로 잘 붙는다는 거죠. 떼내는 걸로는 날이 더우면 쉽게 떨어지지만 날이 추우면 눌러붙은 본드를 떼어낼 수가 없지요. 결국 겨울에 떼려면 토치로 녹여가면서 떼야 됩니다. 어제까지 더워서 떼내기에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오늘 순학성 비가 와서 제가 일이 더 힘들어졌네요. 저걸 분리하여 또 한 장 한 장 포개어 보관합니다. 한 장 한 장 붙였듯이 또 한 장 한 장 떼어내려니 붙일 때보다 2배 더 힘이 드네요. 날이 개더니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 위험해서 지붕에서 또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면서 정리된 싱글은 모두 내립니다. 구겨져도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편 상태로 옮겨야 합니다. 조심. 저렇게 머리로 받치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 또 해가 납니다. 그럼 또 올라가야죠. 저렇게 햇빛이 나면 아스팔트가 쉽게 녹기 때문에 제가 일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날씨 한번 참 변덕스럽네요. 햇빛이 뜨거우니 일하는데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덥고 뜨거운데 좋다니 참. 저 싱글이 한 팩에 20장인가 되는데 그때 22,000원에 0.75평을 붙일 수 있다 하더군요. 지금은 한 팩에 3만원이 좀 넘는다 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형적인 아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보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또 집단 면역 효과로 인해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줄고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 인간의 경제 행위 자체를 바꾸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전염병, 전쟁, 기아 이 세 가지가 인구를 조절한다는 멜더스는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류의 운명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펴게 되고, 결국 그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또 사람들을 밀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죠. 심지어 순교를 강조하던 때라 여성은 피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멜더스가 지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게 우리나라이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아이만 인정한 중국에선 둘째 아이는 호적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이제 싱글 떼는 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주 살살 떼는 게 관건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떼어낸 싱글은 온전한 장과 그렇지 못한 장을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워낙 재활용을 잘 해서인지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을 살렸습니다. 물론 브라운 칼라는 지난 삼양 정자 때 쓰던 거라 흠결이 좀 더 많지만 그린 칼라는 거의 다 살렸습니다. 이제 한 곳에 잘 보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보관 장소는 정했습니다. 반복해서 나르는 영상입니다. 빨리 돌리고 중간중간 잘라내는데도 내려야 할 싱글이 왜 저리 많은지 반복의 단순 노동입니다. 영상이 배터리 용량 한계로 멈추는 일만 없다면 빨리 감기는 할지언정 진행 모습 전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비도 안 맞고 딱 좋겠죠. 이제 스카리의 당고막이 형식으로 막았던 방수 시트를 떼어내야 합니다. 저게 정말로 떼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저건 더 안 떨어지네요. 겨울에는 싱글과는 달리 의외로 잘 떨어지던데 지금은 잘 안 떨어지네요. 아까 비가 많이 올 때 떼어낼 걸 그랬네요. 낑낑거리지만 실제 저렇게 힘이 들었답니다. 저기서 힘을 다 뺐어요. 원래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다 막아두었죠. 힘들어 포기할까 몇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참은 끝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붕의 OSB 합판을 떼어낼 차례입니다. 저것 또한 피스를 박은 상태에서 그 위에 방수지를 덮었기 때문에 피스 못이 어디 박혔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죄가 아니지요. 100원짜리 동전만한 저 자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강력 자석이라 저걸 대어보면 피스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사를 찾으면 그 방수지 위에 드릴을 대고 돌리기만 하면 나사가 방수지를 뚫고 쉽게 풀려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만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방수지는 칼로 찢어도 절대 안 뜯어집니다. 결국 한마로 부수거나 어떻게든 찢어내야 합니다. 합판 재사용은 물 건너갑니다. 하여간 자석, 그것도 강력 자석이 답입니다. 물론 방수지만큼은 합판 크기만큼 칼로 잘라야 하지요. 방수지는 그 위에 또 붙여도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옆에 덧댄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넘어갑니다. 에휴. 저렇듯 현재 지붕이 약합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알았다는 듯 아무 일 없다는 듯 석가래 못 빼는 일에 몰두하네요. 알았다 해도 뭐 딱히 할 일은 없죠. 못을 한 개씩만 박아 놓아 빼기는 쉽네요. 지을 때 뜯을 걸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저 석가래도 재사용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걸 보고 잘했다고 해야 할지 부실하다고 해야 할지 하여간 뜯는 지금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방을 뜯어냅니다. 저 지붕은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살짝 밀어 넘어뜨려 땅에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붕에서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인방 역시 못을 하나씩만 박아서 아주 쉽게 제거가 되네요. 정자이기에 못을 하나씩 쳐도 문제가 없지 집을 저렇게 짓는다면 그건 정말 부실이 되겠죠. 저도 집을 지을 땐 저 이상한 버릇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제 지붕만 남았네요. 일단 바닥 청소를 또 깨끗이 해줍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지붕이 무너져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묻은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굴삭기를 대어 들어 올렸다가 놓고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밀지도 않았는데 휙 넘어가네요. 지금부터는 땅에서 하는 일이라 하판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굳이 자석이 없이도 고개만 숙이면 못이 다 보입니다. 자석으로 나사 찾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숟가락도 아주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재사용할 걸 염두에 두고 뜯으면 자재 전부가 소중합니다. 비록 굽은 숟가락이라도 예전 시골 서민집의 숟가락에는 그렇게 산의 나무를 있는 그대로 사용했기에 곧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란 모양 그대로가 숟가락이 되고 들보가 됩니다. 지금 보니 저희 조상님들도 정말 가난했었나 봅니다. 옛날에도 좀 사는 집 보면 숟가락이 쫙쫙 꽂던데 저희 집 뜯은 데서 나온 숟가락이 저 모양이라니. 하긴 저도 어릴 때 다 넘어가는 초가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저기 중앙에 있는 집 두 채가 저희 옛날 초가집입니다. 겨울만 되면 초가지붕 입고 용마루 걸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었습니다. 가난 얘기하면 눈물 나려고 하니 그만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정자 뜯기가 완료되었네요. 이제 하우스 쪽으로 굴려놓은 기둥재들을 하우스에 차곡차곡 쌓아 보관합니다. 하우스가 꽉 차서 저 안에서 이제 일을 못하겠네요. 현재로서는 비를 안 맞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이 났네요. 오늘 영상은 참 길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